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대 대선 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기공협은 정당들의 정책 답변서를 전국교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제2회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 본선 2차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담은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요. 그 감동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천신학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신학계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 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양 정당 대선 후보들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종교 피해 방지 등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기공협은 기독교 10대 정책 답변서 내용을 전국교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20대 대선 후보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0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양 정당은 기독교 10대 정책 답변서를 통해 생명 존중의 날, 중독 예방 치료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에 대해 뜻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유사종교 피해 방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종교계 내부 교육 활동으로 극복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사이비 단체에게 속아 재산을 바쳤다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규제하고 막는 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 걱정은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과 구체적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 이런 종교에 관한 기본적인 소개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그 공시 내용을 보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기독교계에서도 논의했으면 합니다.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 집단이냐 아니냐를 떠나 범법 행위입니다. 정부가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저희 당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어 토론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회재,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서정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종교 피해 방지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발표에 앞서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은 최근 정의당이 생명 존중의 날 제정 정책 제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하는 대신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천부인권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예명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선대위의 대변인께 깊은 유감을 한국교회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날 기공협 소광석 대표회장은 650만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한 10대 정책에 대해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전국교회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며 파괴적 네거티브가 아닌 창의적 포지티브의 정책 선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과 세계성시어운동본부 전용태 대표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크리스찬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는 아동 돌봄 정책 제안서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의 난맥을 통합 조정하는 가칭 온종일 돌봄협의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해 3개 부처로 흩어져 있는 8개 돌봄 정책을 조정하거나 가칭 아동 돌봄청 등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 사업을 통일성 있게 조율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 아동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아동들을 위해 종교시설을 이용한 지역 밀착형 방과 후 돌봄 교실의 운영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침공 우려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자국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현지 한인들에게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안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하리코프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명수 선교사입니다. 네, 현재 선교사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비행기 표를 구입을 했고요. 이제 오늘 출발을 하게 되고요.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마음이 조금 급하게 떠나는 거라 좀 착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출국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혹시 다른 현지 선교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철수를 하시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비행기표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차편으로 해서 폴란드 쪽으로 이제 나가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일찍 나가신 분들은 이제 일요일 날 철수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요. 당황스러운 것은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좀 아무래도 이해는 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너무 좀 과하게 대응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현지인들 반응이 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긴장은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하고는 다르게 현지인들은 상당히 차분한 입장이에요. 차분한 입장이고 저도 할 수 있으면 선교사로서 이제 이쪽 현지에서 사역을 또 지켜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또 영혼들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남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심정이었죠. 네, 그럼에도 떠나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현지에 남아 있으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만일에 이제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이제 불안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철수를 권고를 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떠나온 이 삶의 터전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출국한다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듣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할 수 있으면은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지에 남아있을 우크라이나와 또 방송을 시청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뭐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출국은 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제가 없는 동안에도 제가 있을 때보다 좀 사역을 잘 열심히 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번 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 우려되면서 현지 선교사들이 삶의 터전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평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선교사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회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가 국내외 크리스천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본선 2차가 마무리됐는데요. 참가자들은 경연을 넘어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선 현장을 양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제2회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 2차 본선 현장입니다. 예선과 본선 1차를 통과해 2차 본선에 올라온 팀은 28개 팀입니다. 무대 뒤편 순서를 앞둔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봅니다. 날카로운 심사위원의 조언에 더해가는 긴장감. 오늘 찬양은 너무 균형도 좋고 너무 조화로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너무 구형력의 템포 말고 좀 빠른 템포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유나이티드 챔버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채웁니다. 참가자들은 찬송가 가사의 의미를 살려 주님께 목소리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또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가 경연이 아닌 예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제 삶으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또 준비하고 오늘 또 이렇게 부르는데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희망의 목소리, 내일을 향하다.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 본선 과정을 거치며 그 감동과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본선 2차를 마친 제2회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는 3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방영되며 결선은 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양순석입니다. 한국실천신학회가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와 실천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한국신학계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합신대학교 박동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장신대학교 김경은 교수 등 분과별 실천신학자 15명이 다양한 주제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하늘 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이웃사랑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나눔 행사에서 이정원 목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주하늘 교회도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는 분들에게 고생하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이웃사랑 나눔 축제에서 주하늘 교회는 인근에 있는 175가정의 온누리 상품권을, 미자립 교회와 필리핀 태풍 피해 교회에는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19회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쌀 2,000포를 350여 개 단체 및 기관, 무료 급식단체, 독거노인, 미자립교회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년 부산 지역 성도와 교회들의 섬김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장로연합회가 울산 호계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울산 북구 장로연합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순 채택과 회칙 제정, 임원 선출 시간을 가졌으며 신점철 장로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2022 50일 기도학교를 계획하고 참여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 강의를 맡은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50일 기도학교와 같은 기도 사역은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선택적 질문을 던지는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 진행하게 됐다며 성도들의 영적인 소속을 바꾸고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될 기도 사역이 더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50일간 진행될 2022 50일 기도학교에서는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갈마교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남부연회 강판중 감독은 청장년 선교회 회원들에게 비전과 열정이 뚜렷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며 회원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원들은 선교 사명 완수를 다짐하는 선교 선언문을 낭독하고 38대 회장 윤정수 권사의 이임과 39대 회장 오일진 권사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상당교회가 문화선교사역 특별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성악가 구본수영제의 특별 공연 이후 스페이스아이 대표 오동섭 목사가 빈방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상당교회는 문화선교사역 확장을 위해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아이와 문화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적인 그런 관념을 넘어서는 아주 좀 다양하고 또 입체적이고 좀 특별한 모습의 사역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져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또 파급력이 있는 그런 사역들로 앞으로 펼쳐져 나갈 겁니다. 앞으로 상당교회는 비전 아트홀을 문화예술인들에게 개방해 문화선교 사역을 지역사회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용천노회가 2022년 청소년 겨울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수련회에서 예장 통합용천노회장 장균원 목사는 수련회를 통해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수련회에선 찬양 사역자 김정석 목사, 민호기 목사 등 총 6개 팀이 강사로 참여해 찬양 콘서트와 부흥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306명으로 17일 만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 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때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위중증 환자 1,5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애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학교 자체 조사에 관한 부담이 큰 만큼 선제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직원 등 총 692만 명을 대상으로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품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 확산 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이 근원 품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2% 이상 오른 근원 품목 수가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 오름세가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팔고 채권과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피신했고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4% 넘게 내린 34,738.06의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침공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에게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공관원을 포함해 총 281명입니다. 체류 국민 가운데 대부분이 선교사와 자영업자로 오는 15일까지 우리 국민 약 100명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입니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2주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은 14일째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유지했는데요.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은 드라마 킹덤에 이어 잘 만든 좀비물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